자,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의 최근 주가를 보시면 거의 고점 대비해서 30%나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이녹스 첨단 소재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거의 한 4,8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96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도 한 8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각기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45%, 영업이익은 120%, 당기순이익은 220%나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의 최근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2016년도에는 거의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작년도에는 특히나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한 1000억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배가량 이렇게 뛰는 상태입니다.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더라도 2021년도, 작년도에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던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3% 정도 찍었다는 거는 진짜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왜 이렇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잘 나왔냐 이거를 보시면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올레드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랑 올레드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올레드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고객사의 올레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올레드, 중소형, 폴더블 이쪽 전부 다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나 이익률 개선도 일어났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3%까지 올라갔었죠. 그렇다면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일단 무슨 사업을 하는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첫 번째로 살펴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올레드 소재라는 것입니다. 올레드 소재 쪽에 거의 한 매출이 57%가량 나오고 있고 다음으로는 FPCB라고 하는 소재가 20%, 14% 합쳐서 거의 한 35%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로는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 이쪽으로 거의 한 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이 나타나는 것은 올레드 소재이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올레드 관련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FPCB도 거의 한 35%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노올레드랑 스마트플렉스, 이노플렉스, 이노셈은 각기 이녹스 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 주요 상표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이거는 이녹스 첨단 소재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올레드 소재를 나타내는 건데 바로 여기 보이는 게 이녹스 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 올레드 소재입니다. 이 소재를 통해서 올레드 모듈을 만들고 그 다음으로는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만들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되는데 그쪽을 가기 위한 소재를 이녹스 첨단 소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FPCB용 소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요게 FPCB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 이 소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FPCB, 그러니까 PCB인데 플렉서블이라 그러죠. 조금 휠 수 있는 PCB,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FPCB는 최근 들어 폴더블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이시는 거는 이녹스 첨단 소재의 반도체용 패키지 소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패키징 소재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 소재를 제공을 합니다. 한번 사진을 통해서 눈여겨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올레드, FPCB, 그리고 반도체용 패키지 이런 사업을 총 3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바로 올레드 부분입니다. 실제로 2017년도부터 매출 비중을 보시면 여기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올레드 사업입니다. 올레드 사업 영역이 2017년도에는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던 게 이제 올해 2022년에는 60%까지 상승할 전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작년에 진짜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역대급으로 많이 벌었다. 이거는 뭐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알겠는데 이제 새롭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잘할 거냐 요거를 봐야 되겠죠. 이녹스 첨단 소재의 올해 매출이랑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일단은 더 많이 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2%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16%, 당기순이익은 8.28%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라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되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증가하냐 요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우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올레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레드 시장이 커지냐 안 커지냐 요거를 봐야 되거든요. 일단 올레드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소형, 그리고 중형, 그리고 대형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소형의 대표는 바로 스마트폰이죠. 최근 들어 스마트폰에서 올레드 채택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폰은 대부분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돼서 나오죠. 이 올레드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사별 뭐 삼성이랑 애플,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기업들의 올레드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를 보시면 전부 다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노트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에서도 요즘에는 올레드 채택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올레드 TV도 마찬가지죠. TV에서도 올레드 TV 침투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 좀 아쉬운 점은 글로벌 TV 판매량 추이는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실 요즘에 TV의 필요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LG에서 요즘에 올레드 TV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올레드 단가 자체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올레드 TV를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계속해서 뭐 LCD TV 이쪽으로 밀고 갔었는데 이제는 올레드 TV 시장으로 한번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보이시는 QLED 같은 거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QLED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올레드가 아니에요. 올레드랑 LCD 사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뭐 올레드라고 마케팅을 일단은 하고 있는 상태죠. 뭐 한번 세부적인 거는 제 예전 블로그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레드 시장은 커진다는 건 알겠는데 TV 자체가 많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TV의 수요를 대처할 만한 새로운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AR이랑 VR 기기가 있죠. 이쪽으로도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쓰일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애플 AR, VR 기기가 있고요. 뭐 만약에 애플이 이런 기기가 나오고 이 기기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산다, 좀 대중적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 이쪽 테마 관련돼서도 이녹스 첨단 소재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새롭게 나타나는 모멘텀 중에서 AR, VR, 메타버스 뿐만이 아니라 폴더블 시장이 있죠. 이 폴더블 관련돼서도 올레드가 또 채택이 되니까 이것도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노올레드 사업부, 요거는 올레드 사업의 상표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쪽으로 고객사 다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신규 제품 공급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 플렉스는 FPCB의 사업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제품 다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올레드 성장이 주도하고 나머지 사업부도 한 10%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그래도 비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올레드 채택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가, TV가 많이 팔리고 있는가,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나, AR, VR 기기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나, 요거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뉴스는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겠죠. LG 디스플레이에서 올해 1000만 대 달성 청신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원래 올레드 TV를 거의 고집부리다시피 안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올레드가 워낙 단가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안 팔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LCD 시장을 계속해서 침투를 하려고 했는데 뭐 중국 업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두드려 맞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중국을 기술력으로 제치기 위해서는 새롭게 뭔가 기술력이 있는 제품을 보여야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레드 시장으로 침투를 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QD-OLED, WOLED 이쪽 패널을 공급받아서 OLED TV 신제품 출시를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입장에서는 원래 LG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향하는 물량이 많았다가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제 OLED 소재가 충분히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예상되는 전망치는 매출액이 거의 한 5,500억, 영업이익은 1,100억, 당기순이익은 870억 이렇게 지난해 대비해서 상승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역대급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올해는 요거보다 더 많이 벌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전망치긴 하지만 실제로 이만큼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녹스 첨단 소재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PER 밴드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OLED라는 신성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8.8배, 10배가 안 되는 PER이라는 거는 주가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PBR 밴드 차트는 거의 한 2.6배 정도를 향하고 있는데 요것도 완전 비싼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면만 있냐?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주요 업체별 스마트폰 OLED 패널 점유율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스마트폰 OLED에서의 강자는 삼성 디스플레이거든요. 참고로 삼성은 중소형 OLED를 잘 만들고 LG는 대형 OLED를 잘 만듭니다. 근데 이 중소형 OLED 패널 점유율에서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지난 과거에 LC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중국한테 완전 뺏겼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최근 들어 OLED 시장에서도 중국 정부가 진짜 막대하게 돈을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 주요 업체들의 이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차이나 리스크가 있다,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같은 경우도 OLED 공장을 계속해서 새롭게 짓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중국 업체인 CSOT랑 텐마와 같은 기업들도 이 OLED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OLED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한 12%, 20% 정도 상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은 이보다 조금 더 성장 추세가 빠릅니다. 중국 BOE는 25%, CSOT는 한 5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은 정부 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면 중국 업체들의 생산 원가가 한국 대비해서 7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중국에 비하면 한국 정부의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랑 투자 리스크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중소형, 중형, 대형 이쪽으로 OLED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아직 OLED 침투율이 미비한 수준입니다. 요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침투율 자체가 적다는 거는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지금 배터리 자체도 지금 전기차의 침투율이 아직까지는 낮다 보니까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OLED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폴더블, AR, VR,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쪽으로 OLED 확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계속해서 TV의 수요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수요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PER 밴드 차트상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 10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하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어떤 게 있나 보시면 당연히 중요한 거는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LCD 시장을 먹혔거든요. OLED 시장에서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잠재적인 불안감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자 발생 부채가 많습니다. 장기 차입금이랑 단기 차입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금융이자가 발생을 해서 단기 순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는 요소거든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LED 관련한 기업인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성장 동력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다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OLED 시장 자체는 당연히 커지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당연히 수요는 커진다는 것은 확신한데 이보다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가끔 미치다시피 해서 공급을 확 늘려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치킨 게임을 가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